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판매 방식은, 이게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간 꼼수예요. 꼼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개념적인 거라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 오늘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을 대단한 뭐 어떤 구매 대행이나 대량 등록의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 이제 쉽게 돈을 벌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 초보자들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개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린치핀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판매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매출을 좀 효율적으로 잘 빨리 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꼼수들을 저는 이제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나름 경력이 생겼는데, 부끄럽지만 제 경력입니다. 저는 다른 솔루션에서도 대표 강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서프라이즈에서도 파트너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출 법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고, 이제 어느 정도 매출도 나오고, 이런 경력을 잘 알아봐 주신 분들 덕분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운 좋게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과목으로 특강을 몇 주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적어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드려야 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이제 구매 대행이랑 대량 등록에 대해서 먼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구매 대행이 뭔지 대량 등록이 뭔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재미없으셔도 들어주세요. 어차피 뒤에 또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목차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좀 줄여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쇼핑몰의 종류에는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브랜딩, 내가 진짜 내 상품 생산하고 그 상품 브랜딩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어떤 전략으로 판매해야지 이런 거 다 전략 고민하면서 광고 집행하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던 국내던 재고를 사가지고 내가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이것도 광고 집행은 들어가겠죠. 판매를 하는 재고 사입,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이제 공통적으로 저는 묶어놨는데, 얘네들의 이제 장단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제가 대량 등록을 말씀드릴 거지만, 다른 애들은 어떤 판매 방식이 있길래 얘가 대량 등록을 선택한 거고 추천하는 거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일단 생산 및 브랜딩은 일단 마진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이거 원가가 뭐 500원인데 판매할 때는 4,500원이야. 근데 중간에 뭐 광고비 빼고 해도 뭐 한 2, 30% 남아. 뭐 이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마진은 높지만 그 궤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대단한 치밀함이 필요하고 상품이 뺏길 위험도 있고 재고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재고가 있다는 거는 안 팔리면 내 돈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여튼 재고 사입도 마찬가지죠. 마진은 중간 정도 되는데 상품을 뺏길 수가 있고 재고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진은 중간 정도로 좀 이제 좀 괜찮은 편인데 디테일이 좀 중요해요. 어떤 법적인 리스크라든지 뭐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런 정도 고민은 해주셔야만 판매가 되는데, 가장 좋은 장점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없다는 거는 쉽사리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진짜 미친 장점입니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은 또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구매 대행은 리스크가 적다. 시작했을 때. 이제 사입하고 브랜딩하고 망하면은 어떻게 돼요? 한 2, 3년치 월급 한순간에 날라가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창업은 더하죠. 뭐 예를 들면 식당을 차렸다. 망하면 월세 나가죠. 보증금 깎이고 5년, 10년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 근데 구매 대행이나 이런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사실 되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예시인 거죠. 그래서 재고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느냐. 나는 재고가 없으니까 내 상품 개발 안 해도 되니까
남들이 팔고 있는 거 가져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에 화면에 있는 거는 이베이, 타오바오, 아마존인데, 이런 예시가 되는 이런 사이트들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긁어다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쿠팡, 롯데온, 뭐, 내가 팔고 싶은 곳 오픈마켓에다가 싸그리 다 올리는 게 그게 이게 구매 대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상품을 만들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상품에 대해 뭐 어떤 애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광고 집행을 할 필요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재고가 없다는 거에 가장 맞는 그런 판매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보자면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베이, 타오바오, 아마존 같은 데서 상품 긁어와서 이 대표자 되는 사람이 쇼핑몰에다, 즉 쿠팡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그거를 고객이 보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한 거를 내가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고 그러면은 고객한테 배송을 해줄 때는 원가가 10,000원인데 판매할 때는 30,000원이면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차액을 먹는 게 구매 대행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문 들어오고 나서 주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다 너무 기본이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 구매 대행도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이 상품을 올리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한 번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쑥 싸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베이 들어가서 타오바오 들어가서 아마존 들어가서 이미지 하나하나씩 받아가지고 제목 따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반자동으로 좀 간편하게 올리되 손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할 수 있고 저점이 높은 그런 판매 방식은 전 대량 등록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매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 드릴 거는 구매 대행 판매 방식 중에서도 대량 등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초보자도 할 수 있게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주시는 분들은 10,000원 한 장이라도 더 벌어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거기에 제일 부합하는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앞서서 조금 확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음,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는 해보지 않는 이상 이거의 장점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좀 들으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릴 내용은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전부 100%다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이렇게 나더라라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되시면 이제 습득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넘기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비단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도 아 저런 식으로 사업 구성을 했을 때는 남는 게 그래도 있겠구나 또 효율적인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량 등록의 본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시장의 예측 불가성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대량 등록을 하는 이유거든요. 이유이자 어떻게 보면 동기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시장의 예측 불가성을 인정한다. 시장을 내가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본질이라는 건, 이 판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십 년간 이 소비자로서만 살아오다가 이제야 이제 판매자로서의 첫걸음을 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향이죠. 내가 잘 팔리겠다 하는 것만 팔려고 해요. 아니면은 내가 잘 팔리겠다 생각이 들 때까지 뭐 이거를 만진다든지 그걸 찾는다든지 그런 편향이 있어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셔요. 진짜로 이 세계에 발을 담근다? 그러면은 뼈저리게 깨닫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고 싶은 게 사람들이 다 사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예측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얼마에 팔릴지, 왜 팔릴지,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서 팔릴지, 무엇이 팔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측하면은 다 틀려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측을 했을 때도 많이 틀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더 틀리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의지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숫자와 데이터 같은 거고 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해 보자라고 했을 때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게 대량 등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출이라는 거는 트래픽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에요. 자,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매출은 그러니까 판매량은 트래픽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다. 내 상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랑 곱하기 구경권 중에서 내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을 곱하면 내 매출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어렵나요?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을 한번 쳐주세요. 여튼 구경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트래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매로 전환하는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우리는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매 전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구매 전환율에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를 곱했을 때 매출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도 매출은 올라가겠죠. 트래픽이나 구매 전환율. 근데 그 중에서 구매 전환율에 기여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상품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제목도 고치고, 키워드도 고치고, 뭐 상세 페이지도 내가 좀 예쁘게 좋은 사진으로만 이렇게 눕기를 딴다든지 번역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사입을 해가지고 좀 더 싸게 팔아볼까? 아니 어떤 절차를 걸쳐가지고 이거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볼까? 사은품을 껴볼까? 이런 것들이 다 구매 전환율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 구매 전환율에 기여가 되는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내 예측이 가미된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도박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00원을 넣고 20,000원이 매출이 무조건 나온다 하면 무조건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게 아님과 동시에 구매 대행 쪽, 특히 재고 없는 판매에서는 상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이 지출이 끝도 없기 때문에 그쪽에 안 빠지시도록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 상품이 남들이 보기에 다 예뻤으면 좋겠어.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최대한 그거를 이제 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튼 대량 등록에서는 특히 구매 대행에서는 이 예측을 배제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좀 기형적이죠. 뭔가 다 고치고 막 다듬고 이런 거를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이게 좀 덜어낼수록 성과가 더 좋게 나옴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고 가공을 하고 할수록 시장에서 빨리 죽는 것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어요. 주변에서 같이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빨리 그만두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예쁘게 하려고 한다. 뭐든 간에.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 정확하게 하는 거 좋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비유를 할 때는 항상 이 비유를 드는데 예측을 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되도 않는 그런 가공을 하지 않는 이유. 돈을 쓰지 않는 이유. 되도 않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카지노 혹시 가보셨나요? 카지노? 카지노 혹시 외국에서라도 이제 재미로 한 번씩 가잖아요. 가보시면은 카지노 가면은 이제 막 뭐 바카라 이런 게임이 있어요. 5대5 게임인데 그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랑 이 사용자가 내가 이길 확률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혹시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얼마나 더 유리한지 아세요? 한번 답변 한번 채팅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시는 분. 오, 처음으로 첫 답변이 지금 0.2가 나왔는데 0.2%만 유리할까요? 카지노가? 과연? 근데 0.2%밖에 안 유리하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0.2%가 유리한데 왜 사람들은 다 카지노 가면 다 잃고 나오지? 왜 그러지? 왜 이 정도밖에 지금 나온 게 막 10%, 20% 유리한 게 아니라 제가 1%, 2%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거지가 돼서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0.2% 내외라고 저는 이렇게 썼는데, 뭐 이건 카지노마다 다 다르고 게임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크지가 않아요. 뭐 5%, 10% 되지 않습니다. 근데 크지 않은 확률이어도 왜 가는 사람은 다 거지가 되느냐. 지금 답이 나왔는데, 비슷하지만 수렴하게 되면 카지노가 유리합니다.
맞아요. 수렴하게 되면. 근데 수렴한다는 거의 조건이 뭐냐면 그 조금이라도 카지노가 유리한 게임을 계속 하는 게 그게 조건이에요. 한 번만 해서는 그 이 무서움이 안 나와요.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해야지만이 그게 수렴하는 거예요. 반복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일반 사람은 반복할 수 있어요? 보통은 돈이 유한하기 때문에 반복을 못 해요. 근데 카지노는 무한해요. 돈이. 무한해요. 막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 칩으로 하잖아요. 돈이 사실상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리한 확률을 반복 베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는 따는 거고 그 안에서 사용되는 사용자들은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자본을 바탕으로 무한 반복 시행을 하기 때문에 카지노는 잃는다. 근데 이거랑 상품 판매하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지노랑 상품 판매하는 거랑 좀 특이하긴 한데 제 사고방식이 이게 다르지 않은 게 뭐냐면 어차피 대표님들 상품 하나 팔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상품을 100개 팔든 1000개 팔든 10,000개 팔든 계속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계속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상품명 고치고 키워드 막 예쁘게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고치고 내가 돈 내면서 그거 계속 돌리면은 이게 얼마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게임에 이게 49대 51도 내가 지는데 그러면 10% 20%도 안 되는 확률을 이거 계속 해가지고 이거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시니까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라인 판매는 끊이지 않는 연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량 등록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공은 결국엔 인건비 지출이거든요. 내 인건비도 돈이잖아요. 내가 상품 고친다고 해서 돈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상품 하나 올리는데 예를 들어 6분 더 걸린다. 6분 걸린다.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 거예요? 얼마 드는 거예요? 한 천, 6천 원 드는 거죠? 아니죠. 1,000원 드는 거죠? 왜? 내 시급이 10,000원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정도, 6분 정도 소요하면은 1,000원 내고 내가 상품 하나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인건비들을 계속 도박에 넣는 거야. 근데 확률이 낮은, 아니면 확률을 어떻게 되는지 모른. 그래서 대량 등록에서는 가공을 할수록 죽는 사람이 많아요. 가공을 많이 할수록. 근데 물론 이것도 딥하게 들어가면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카지노에 엄청 되게 낮은 확률의 슬롯 머신이 있어. 근데 공짜예요. 해보실 거예요? 혹시? 작은 확률이라도 무한 반복 시행을 할 수 있어요. 해보실 거예요? 무조건 하죠. 네, 무조건 한다고 하시죠.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의자를 가지고 와요. 그 앞에 앉아서 동전을 꼽아 놓든 예? 뭘 하든 간에 계속 돌릴 거예요. 왜? 언젠가 언젠가 이게 넘어갈 테니까 이제 언젠가 당첨이 될 테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돈을 안 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짜라는 거죠. 공짜인데 조금이라도 확률이 있으면은 이건 한다는 게 당연한 정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공짜기 때문에. 내가 하면 할수록 내 뼈를 깎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에 의의를 줘도 되기 때문에. 나중엔 될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대량 등록은 결국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량 등록의 이상향, 그러니까 지향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공짜 룰렛 같은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것, 많은 상품을 파는 게 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라는 게 이제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이거는 불변이에요. 대량 등록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 다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비용을 줄인다는 건 어떤 의의가 있냐면, 비용을 줄이는 건 같은 시간에 남들보다 많은 양을 팔 수도 있고, 똑같은 양을 팔아도 적은 객단가로 판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 사람은 인건비 유지하려면 무조건 이 정도 마진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그래도 돼. 왜? 난 가공하는데 시간을 덜 쓰거든. 그래서 인건비를 안 쓰거든. 인건비를 안 쓰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가격에 팔 수가 있고 구매 준환율이 저 사람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여튼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량의 상품 등록을 지속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커머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즌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냥 계절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겠지만 출렁임이 있어요. 이 매출이라는 게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고정 비용이 크면 어때요? 고정 비용이 크면 그 출렁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대기업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은 대량 등록 못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해요.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쪽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개인 셀러들끼리만 나눠 먹는 시장이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쪽을 따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음 포인트 2 볼게요. 포인트 2, 최대한 많은 상품을 판매한다. 많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공짜 슬롯 머신처럼 무한 반복 시행 효과를 누린다라고 저는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걸릴 확률이 낮더라도 낚싯대가 10만 개면 한 마리는 잡힌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호수 가서 낚시를 해요. 한 개로 한 개로 좋은데 이렇게 딱 찔러서 놓는 것보다 10만 개 그냥 던져 놓는 게 뭐라도 걸릴 확률이 있겠죠. 전 그 얘기하는 겁니다. 10만 개를 던지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 공식이 트래픽이랑 구매 전환율인데 구경하는 사람들은 사실 상품 수를 늘리라는 얘기였고 구매 전환율에는 조금 신경을 좀 덜 써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내려면 그 정도 공식 따라가 주시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자, 최대한 많은 상품을 판매한다. 10만 개면 한 마리는 잡힌다. 이런 이 명제에서 이게 진짜야? 낚싯대가 10만 개면 진짜 한 마리 잡혀? 라는 또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아니 가공을 안 하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막 뭐 키워드 예쁘게 안 해도 되고 막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된다. 많이 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팔린다고?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제가 한 번에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여기서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매 대행 이미 해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무조건 100% 저는 장담하는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다 납득하실 건데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는 사실 상품이 최고가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가격이 최저가가 아니어도 팔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내가 소비자였을 때는 나는 최저가를 어떻게든 찾아서 샀는데, 아니, 그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별로 안 좋은 상품을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매 대행으로는 상품 팔아보시면 무조건 경험하셨을 거고요. 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적인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나라 오픈마켓 특이성은, 자, 여기에 공구랑 농기구가 있어요. 이 공구랑 농기구, 우리나라 오픈마켓 여러 개잖아요. 여기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뭐 11번가, 롯데온, 뭐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SSG. 지금은 SSG는 개인 셀러는 안 하지만, 여튼 그건 나중에 배워가시면 되고, 이 농기구나 아니면은 공구, 이거 어디서 잘 팔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어디서 잘 팔릴까요? 아무도 모르시나? 이거는 쿠팡에서 잘 팔릴까요? 어디서 잘 팔릴까요? 쿠팡에서 잘 팔릴까요? 자, 그럼 쿠팡은 사실 매출액이 압도적이니까 쿠팡 제외하고 얘기해 볼게요. 쿠팡 제외하면 어디서 잘 팔릴까요? 지마켓, 옥션. 지마켓. 그중에서도 지마켓에서 잘 나가요. 어? 이거 모르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팔아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이상한 거 아니고요.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지마켓 옥션에서, 지마켓에서 특히 잘 나갑니다. 농기구나 공구 같은 경우에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지마켓에서 이게 잘 나갈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님들이 이 농기구나 이런 거를 브랜딩하거나 내가 공장에서 사입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팔 거야. 그럼 어디다 올리고 싶어요? 어디다 이걸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디죠? 내가 브랜딩해서 파는 사람은 지마켓에서 먼저 올리고 싶겠죠. 왜? 여기가 잘 팔리는 걸 아니까. 내 고객들은 여기 있는 걸 아니까 여기다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우리나라 오픈마켓의 특성이에요. 이게 어떤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생성됐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뇌피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 비싼 상품도,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품도 팔리는 이유는 진짜 뜬금없는 매출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층이 다르고 판매자층이 다르고 구성 상품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각각의 오픈마켓을 구성하는 소비자층이 매우 다르니까 판매자층도 달라지고요. 상품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G마켓 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실버인가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롯데온을 이용해요. 자, 각각의 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는데 과연 G마켓을 이용하는 사람은 11번가의 상품을 안 사고 싶을까? 11번가에만 있는 상품을 안 사고 싶을까? 혹은 11번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롯데온에 있는 상품 안 사고 싶을까? 혹은 롯데온 이용하는 사람은 G마켓 상품 안 사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눌려있는 수요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눌려있는 수요가. 왜냐하면 이 상품들이라는 게 오픈마켓에 100%다 고르게 분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게 고르게 분배되어 있으면요. 우리나라처럼 오픈마켓들이 갈려 있지가 않겠죠. 왜? 수수료만 낮으면 장땡이니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수료 낮으면 가격이 낮고 가격이 낮으면은 한 곳으로 몰리니까. 근데 이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 격차가 있으면은 눌려 있는 수요가 있고 우리가 그걸 먹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품을 하나를 올려도 요게 다 뿌려요. 다. 네이버에도 올리고요. 지마켓에도 올리고요. 옥션에도 올리고 11번가 롯데온 다 올립니다. 올릴 수 있는 데는 다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있는 수요를 우리가 먹는다. 특히 구매 대행 상품은 국내에 없는 상품들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매출을 커버칠 수가 있다. 그래서 뜬금없는 판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최저가도 아닌데 팔리고 이제 예쁘게 안 꾸며도 팔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측 범위 밖에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우리 개인 셀러들, 우리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여기 진출 못한다고 했죠. 개인 셀러들은 가볍게 먹여 살릴 정도로 매출을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80분 가까이 계신데 이분들 다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매출이 나와요. 제가 주변에 아는 셀러분들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들. 뭐 10명, 20명 모으면은 몇십억 될 거예요. 그 매출이. 근데 그분들도 다 매출을 내고 나도 내고 너도 내는 것처럼 이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셀러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좀 꿀인 그런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 틈새 시장 눌려있던 수요 뭐 이런 것들도 매출에 일조를 하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제 인터넷에서 보기에 문제가 없고 이제 가격이 맞으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내가 소비자였을 때는 몰랐지. 나는 어 리뷰 많고 리뷰 괜찮은 거 좀 읽어보고 상세 페이지도 괜찮네. 잘 읽히네. 뭐 이런 것들 샀을지언정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신경 안 쓰고 시간 안 쓰고 돈 안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를 다 먹여 살려도 남을 정도. 그래서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식으로 돌아오자면 대량 등록의 매출은 조금 바뀌었죠. 대량 등록의 매출은 트래픽, 상품 수랑 비용 최소화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업의 영역에 가도 똑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사업에서 매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하나를 꼽고 얘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서 올리게 되면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론 그 한계가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내가 방법을 찾고 하는 게 그게 나의 사업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식만 대량 등록에서는 외우시면은 어느 정도 어, 성과를 내실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남들이 한 땀 한 땀, 뭐, 사진 가져와가지고 키워드 고치고 해서 10개 올릴 때 우리는 10만 개 올리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모든 오픈마켓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리자. 근데 말이 10만 개지. 아니, 무슨, 막 10만 개씩 올리라고 하면은 그게 돼요? 그게 시간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10만 개가 아니라 실제로 10만 개씩 올려요. 누가? 제가. 제 저를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조그맣게 린치핀 대량 등록 멘토라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했던 유튜브 채널이고 여기에 유튜브를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매출을 내본 겁니다. 이때 당시 한 달 걸렸거든요. 한 달도 안 걸렸어요. 아니 2, 3주? 2, 3주 만에 10만 개 가까이 상품 올렸고요. 매출 한 2천만 원 찍는 그 과정을 다 녹화해서 2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이 정도 안 할 거면 돈 어떻게 벌 건데. 이런 물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독하게 안 하면 혹시 어디 돈 땅 파면 나오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은 무조건 필요하다. 쉬운 길이 있어도 제가 오늘 꼼수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꼼수예요, 사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 집에서 그냥 방구석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은 월 기준으로 194만 7천 원이 남는다는데. 근데 194만 7천 원에서 뭐 뺄 거 더 있겠죠? 여튼, 이 정도 돈이 남는 게 어디 있냐. 그리고 이렇게 논리가 완벽한 판매 방식이 어디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는 내 어떤 그 능력이 안 들어가도 되는 내가 막 감각적인 사람이라서 괜찮은 상품을 뽑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긁어다가 올리면 되는데 이거를 왜 안 하냐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커머스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하고 있는 대량 등록 제 여자친구한테도 추천하고 친구들한테도 다 추천하는데 그들은 안 해요. 그들은 못 해요. 왜? 제가 아무리 추천해도 이렇게 잘 매출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추천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달라요. 그 생각하는 구조가 좀 많이 달라서 아니, 시간이 어디 있어서 해? 나 퇴근하면 8시인데? 이걸 언제 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사실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가 파악되면 직진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구조가 파악되면은 한번 직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거 시작하면은 니도 프로그램 썼다며. 프로그램 쓰면서 이거 하면은, 아니, 프로그램 비용 내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로그램 공짜입니다. 놀랍도록 이거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건데 한 달 동안 공짜로 줘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내가 사업자 등록하고 그냥 이거 프로그램 공짜로 써가지고 이거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드는 물론 여러분들은 한 달 만에 이렇게 절대 못 하겠죠. 왜냐면 저는 엄청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니까 선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달 동안 공짜로 트라이 해볼 기회가 얻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괜찮은 기회니까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요즘에 이제 대량 등록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그 솔루션 업체들끼리의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점점 그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대량 등록 솔루션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가격이랑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낮아졌으니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거는 대량 등록이죠.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 강의는 대단한 어떤 실력자를 만든다든지, 좀, 뭐,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막 매출을 막 보장할게요. 이게 아니라 진짜 꼼수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구조만 파악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구조만 제대로 파악이 되시면은, 우리는 상품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많이 노출시키고, 적당히만 꾸며놓으면은, 매출이 다요. 그래서, 좀 어떤 전문적인 막, 뭐, 그런 거 있죠. 뭐 청바지 전문몰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전문적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막 진짜 크게 엑시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전문적으로 브랜딩하고 하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 목표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똑같으면은 이제 저점이 높고 이제 실패했을 때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낮은 거에 베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창업에는 내 희생이 들어가는데 그거 중에 최저가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제가 대량 등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알겠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이제 시작하기도 좋은 시절이고 이제 이런 논리 구조도 알았으니까 하면 될 거야. 하면 될 건데 그럼 도대체 뭘 팔라는 거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뭘 팔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 그래, 이거는 저를 옛날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전부터 저는 명확하게 느낀 게, 이 시장에서도 이제 명품이랑 브랜드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명품 이런 거 매출 1위인 건 이미 아시죠? 그리고 브랜드 매출까지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견줄 바가 안 되는데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머스트잇 반란 트렌드 커가는 거 보시면은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뭐다? 우리 구매대행 셀러들이다. 아니 구매대행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있거든요. 이 구매대행이라는 건 해외에서 상품 사오는 거잖아요. 국내에서 사와도 돼요. 명품이랑 브랜드 팔게 되면 그게 구매대행이지 뭐야. 리셀이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유통 구조를 이해하시고 온라인에서 이거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시는 게
지금 2024년에 방구석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튼 제가 명품이랑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객단가가 높아요. 첫 번째로. 객단가가 높다는 거는 하나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 한 2, 30만 원, 4, 50만 원, 100만 원짜리를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어째서 좋으냐면 하루에 한두 건만 쳐도 돼요. 하루에 한두 건만. 하루에 한 건씩 50만 원씩, 50만 원씩 팔면 그게 얼마예요? 30일 동안 팔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단가가 반대로 낮으면요. 내가 100만 원 벌 거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10배, 20배를 일해야 돼요. 아니면 100배를 일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구매 대행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크무비라고 하잖아요. 크고 무겁고 비싼 거를 팔아라. 왜? 남들이 안 팔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지만 하나 팔았을 때 그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거 여러 개 파는 거랑 비교가 안 된다. 수수료도 적게 나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명품이랑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서 오는 그런 명품 브랜드들도 없거니와 우리나라에서 뭐 명품이랄 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미국, 유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재권 이슈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재권 이슈가 적다는 거는 내가 신경을 덜 써도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좋은 요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이 많지 않다는 거는 뭐 이 매출 자체가, 매출 뻥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이 많지 않습니다. 뭐 한두 건만 쳐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브랜드 쪽 서프라이즈 강의, 좀 이따 할인 링크도 드리겠지만 브랜드 쪽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명품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뭐 유튜브나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런 꼼수, 어떻게 보면 상품을 최소한으로 가공을 한다. 근데 대신에 이게 필요한 가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가공들 있잖아요. 그런 건 하셔야 되는데 필요한 가공만 하되 이상한 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래픽을 늘린다. 노출수를 늘려가지고 그냥 매출을 이건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게 중요하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철진한 소싱처들은 좀 많이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써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명품 같은 거, 브랜드 같은 것들 어디서 파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식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ABC 마트도 있을 거고 뭐 어디도 있을 거고 할 건데 그런데 말고 외국에서는 어디서 사와? 아니면 국내에서는 어디서 사와? 그걸 알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긁어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픈마켓에다가 빠르게, 그리고 돈 안 들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판매가 바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팔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프라이즈 써야지. 서프라이즈 쓰던지 아니면 다른 솔루션을 쓰던지 뭘 쓰던 간에 상품을 가지고 와서 상품을 올릴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릴레이 특강에서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만큼 사실 모인 분들도 너무 많고 이 시간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튜토리얼은 사실 유튜브만 뒤져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은 대량 등록하라, 뭐 이커머스 시작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작했을 때 내야 지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1을 내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5를 내거나 10을 내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망설이면 바보예요. 아니, 1밖에 안 내는데 나중에 잘 되면 3 혹은 4까지도 얻을 수가 리턴이 있다? 바로 시작해야지. 근데 그 판단이 잘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여기에 1을 내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이걸 시작했을 때 1만 내는 건가? 아니면 숨겨진 4는 더 있지 않을까? 요 정도도 다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모든 일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좀 천천히 좀 분석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매대행 대량 등록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Q&A를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가 이제 진짜 꿀팁이 나오겠죠. 저한테 강력한 질문들 찔러 넣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질문 위에 하신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요
선 아래로 나온 것들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려주시면은 답변 드릴게요. 자, 유럽 구매대행 손실처가 어딘가요? 명품 손실과 다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제 얼굴은 이제 안 나와도 되겠죠? 어, 얼굴 나오도록 한번 해볼까요? 네, 얼굴 안 나와도 얼굴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얼굴이 나오죠? 여기서 채팅을 켜고 자, 유럽 구매된 손실처가 어딘가요? 명품은 손실처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소싱처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제가 소싱처 리스트를 드리는데 거기를 소싱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시면 딱 느낄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데가 이렇게 많았어? 아, 이런 데가 있어?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찾아 나가시면은 아주 좋고 강의 보시고 시작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유럽 구매 대행은 어떻게 대량 등록하나요? 대량 등록하는 방식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구매 대행이랑 많이 다르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덜어낼 게 조금 있죠. 덜어내는 것들도 있고, 상세 페이지 가공도 조금은 다른데,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만약에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자, 다음. 그러면 혹시 노트 이거 잘 나오죠? 이거 보이시죠? 뭐라 해야죠? 메모장 잘 보이시죠? 음, 네. 감사합니다. 미국 유럽 제품 같은 경우는 CS 이슈가 없나요? 아,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그 명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사요. 이 상품을 알고 사기 때문에 이게 뭐 몇 사이즈인지 뭐 이게 뭔지 다 알고 사기 때문에 일단 물어보는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언제 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품 환불이 잘 없는 게 명품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의류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번 입어보기 때문에 반품도 저는 거의 없었어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입으면 되지. 명품인데 좋은데.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많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명품 팔면서 집에 가지고 온 게 한 4개 정도? 4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수동 등록은 안 되나요? 수동 등록 됩니다. 수동 등록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뭐죠? 이 온라인 판매, 특히 구매 대행 시장에서의 대량 등록, 특히 수동으로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비용. 어떤 비용? 내 인건비. 하나 올리는데 1분 걸린다. 아니다. 아니, 6분 걸린다. 6분은 걸리겠죠. 상품 사진 막 이것저것 하고 6분 걸린다. 그럼 내 시급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얼마 드는 거예요? 1,000원. 그럼 10개 올리면 10,000원. 100개 올리면 10만 원. 돈 내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대량 등록 샐러드는 몇 개 올려요? 3, 400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시장에서 대표님들이 좀 살아남으시려면 컴퓨터 잘하는 어린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어린애는 아니지만 젊을 때 시작해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좀 이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려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동 등록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시즌 오더, 시트 오더 하시나요? 저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매 대행의 범주에 넘어가기 때문에. 초보가 대량 등록을 시작할 때 크모비와 브랜드 중 어느 걸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브랜드랑 크모비랑 똑같은데, 어, 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는 크모비 쪽이 훨씬 더 많이 받고요. 매출은 크모비 쪽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는 쪽은 명품, 브랜드. 근데 스트레스가 많지만 매출도 조금 따라오는 데는 크모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량 등록과 브랜딩이 상호 배치되는 것 같은데 대량 등록은 많이 올리는 것이고 브랜드 명품은 제한적일 텐데요.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대량 등록을 하면서 브랜딩을 하자가 아니에요.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그런 명품을 판매하자는 이야기지, 명품을 판매하게 되고 브랜드를 판매하자는 거지, 내가 이 상품들을 브랜딩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거는 다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품은 제한적이 아닙니다. 명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종류도 많고 상품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품 브랜드 공호 이미지는 눕기 외에 모델 이미지 사용하도록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 공홈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잘 없다고 합니다. 뭐, 리모아라든지, 리모아, 비비안, 웨스트우드, 뭐, 요런 느낌의, 요런 좀 특이한 브랜드들 말고는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될지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일환이잖아요. 리스크의 일환. 같은 말로는 뭐냐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시작을 못하는 거는 바보다. 리스크를 내가 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저는 명품으로 이미지 때문에 뭐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유럽 구매 대행 중 어떤 게 직장인 부업으로 하기 수월할까요? 투여 시간, 수익 등 비교해 봤을 때 궁금합니다. 저는 둘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둘이 비슷함. 근데 잠시만요. 이게 특징이 다른 거죠. 둘이 뭐 돈을 버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고 하는데, 특징이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품을 갖다가 팔았을 때 뭐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는 대신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신에, 물론 잘 피하면 상관없는데 그런 여지가 있는 대신에 매출이 훨씬 더 빨리 나온다 라든지 뭐 그런 느낌의 특징은 있는데, 결국에는 끝판왕으로 가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끝판왕으로 가면 뭐 뭐가 좋다 안 좋다는 가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이제 중국 안 합니다. 저는 중국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항상 끝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그 매출 안 나오진 않아요.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면 중국은 맨날 맨날 신상품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매출 안 나와? 새로운 상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꼽아라 뭐 이런 거는 못 하겠습니다. 카페 주소도 알려주세요. 제가 카페 주소를 마지막에 카페 주소랑 유튜브 링크랑 해서 모아가지고 한번 드릴게요. 제가 까먹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브랜드 선정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브랜드를 선정한다기보다는 여러 브랜드를 쉽게, 편하게, 돈 안 들이게, 시간 안 들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찾습니다. 브랜드를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량 등록은 사이트를 찾는 일이지 브랜드를 찾는 일이 아니고 상품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뭐라 그러죠? 이 유럽, 미국 브랜드 명품 요 씬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초보자에게는 중국 구매 대행보다 유럽, 미국 구매 대행이 더 수월한 것인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예요. 저는 그냥 정석 루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저는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했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모든 맛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안 좋구나. 그래서 미국 유럽으로 넘어왔는데 미국 유럽 상품 팔면서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구나. 그걸 느껴봤을 때 저는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초보자들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친구나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니까 이거 추천하기는 합니다. 예. 뭐 이거는 애매합니다. 어차피 난이도는 비슷해요. 예, 뭐, 뭐가 특별히 어렵거나, 뭐, 쉽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냥 스타일 차이지. 월 프로그램 비용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지금은 언제부터 고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월 프로그램 비용,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100만 원을 쓰던 200만 원을 쓰던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쓰는 비용이랑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많이 낼 때는 한 150까지도 썼고,
이게 좀 안정화되고 나서는 한 90 정도? 근데 이게 상품 몇 개냐? 상품 15만 개에 사업자 아이디 개수로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사업자 10개, 사업자 13개, 13개 사업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90 정도 내고 그때 당시에 매출이 제일 높았을 때니까 한 2억 몇천 팔았겠죠? 2억 몇천 팔았으면 월에 요 정도. 그럼 나쁘지 않은 장사 아니에요? 2억 팔고 90만 원 쓰고 괜찮잖아요. 뭐 2억을 다 먹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기서 뭐 많이 남겨봐야 뭐 10몇 프로 남기겠죠. 여튼 요 정도 했습니다. 자, 직원분은 언제부터 고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속마음이 튀어나와 버렸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대표님들. 자,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여든 이제 6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오늘 시간 제가 안 아깝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상 이게 본질인데 직원이라는 건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질문을 적으실 때가 아니라 직원이라는 건요. 언제 고용하느냐. 특히 이거는 본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본업이 아니고 만약에 본업이더라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참, 내가 만약에 매출이 500만 원이 찍혔다. 500만 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순수익이 계산하기 쉽게 편하게 20%라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그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왔고요. 100만 원짜리를 지금 당장 고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뭐예요? 하프타임. 하루에 4시간만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고용해가지고 100만 원어치 일을 시켜라.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예요? 빵원이죠, 빵원. 빵원 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요. 사업이라는 거는 대표가 하는 일이 있고 직원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일을 본인이 스스로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 500만 원 낼 때까지 스스로 다 해도 상관없어요. 1000만 원 내도 자기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만 괜찮다, 안 괜찮다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매출이 올라갔을 때 대표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방향을 잡는 사람이지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배에 이 방향을 잡는 사람이지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노 젓느라 앞을 못 봐. 땅바닥만 보고 계속 노를 져야 돼. 이러면 이 배가 산으로 가요. 사업이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역할을 못할 때 그때 직원을 바로바로 고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그럼 대표가 하는 일은 뭔데요? 그러면 뭘까요? 아까 대량 등록에서 소싱은 뭐라 그랬어요? 대량 등록은 브랜드 발굴? 아니죠. 상품 발굴? 아니에요. 뭐냐? 좋은 사이트 찾는 거예요. 좋은 사이트 찾고 그 좋은 사이트에서 좋은 조건으로 좋은 가격에 빠르게 내 고객한테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최적화. 그리고 이 탐색, 탐구. 이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싱. 자, 소싱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CS 하느라 소싱을 못해. 하루에 1시간도 못해. 그럼 사업이에요, 그게? 노가다지? 만약에 내가 방향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노 젓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업 왜 해요? 편의점 가서 알바하지? 이게 사업이라는 걸 왜 하는 거냐면 내가 1원을 놓고 100원 넣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플러스로 2,000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죽이는 행동이죠. 내가 노를 젓기 시작하면은 2,000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돼요. 500만 원에서 멈추거나 거기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아요. 그럴 때 직원을 고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1,000만 원 되면 어떻게 해요? 매출 1,000만 원 되면? 그럼 200만 원 남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풀타임 고용하세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출 1,000만 원은 풀타임 한 명 이게 아닙니다. 이건 예시예요. 내가 노젓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고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 가면 한 8천 되고 1억 됐을 때도 이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선에서 내가 이 노젓는 일을 다 맡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최적화. 이것도 대표의 역량인 거고 그게 이제 사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매출이 안 나요. 소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소싱이 돼야 좋은 사이트를 발굴하고 좋은 사이트가 있어야 매출이 나는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내가 노젓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져가셔도 솔직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자. 그리고 일임할 것은 일임을 하자. 어느 정도까지 일임을 해야 되냐?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능하다면 숨 쉬는 것까지 다 일임을 하자. 대신에 많은 직원을 고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시스템도 잡아놓고 적은 투입으로 내가 했던 허드렛일들을 다 맡길 수 있게 틀을 잡아놓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튼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럽 구매 대행, 배대지 세팅, 샵마인 등 연동 등으로 반자동이 가능할까요? 저는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겠지만 반자동은 다 거의 다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저는 반자동을 안 씁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저 사람은 왜 반자동을 안 쓰지? 왜 안 쓸까요? 글쎄요. 다 이유가 있겠죠. 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매출이 나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결국 저는 안 쓴다는 결정을 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판매를 했는데 그러면 대표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모르죠. 이제 저를 따라오시던지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난 반자동 해볼래 해도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데 아시겠죠? 브랜드에서 안 해주는 경우는 FTA는 배대지에서 다 처리해 주나요? 거의 다 거의 처리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제가 이제 제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구 배대지에서는 거의 다 처리를 해주세요. 먼저 돈을 본인 이 자금을 쓰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94만 점 7천 원을 순수익 올려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명품 구매 대행 하신 건가요?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린 아까 그 194만 7천 원을 순수익 올렸다는 거는 처음이 아니라 제가 한창 구매 대행 막 하고 있어서 저는 선수일 때 한 달 동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진짜 0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상품 올리기 시작하면 얼마 나올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싱처로 하면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올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20 몇 분짜리가 된 거고. 근데 그때 했을 때 증명이 된 게 그게 올해였거든요. 매출 한 달 만에 2천만 원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순수익이 194만 원 안 돼요. 한 100몇만 원 나왔고 이게 지금은 아마 솔루션 비용이 더 저렴해져가지고 더 많이 나올 텐데 여튼 그때는 명품 아니고 브랜드였습니다. 미국 구매대행 브랜드였죠. 명품이라는 게 에루샤급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레벨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에루샤급은 아닙니다. 에루샤라는 거는 우리가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하기 때문에 에루샤급 이하의 급입니다. 뭐 예를 들면 프라다라든지 루이비통도 안 되겠죠. 루이비통도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어렵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방 안을 한번 쑥 들려보세요. 그럼 여기 국산품이 얼마나 있고 중국산이 얼마나 있고 다 미국산 얼마나 있고 유럽에서 등지에서 넘어온 것들 내 옷 포함해서 다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명품과 브랜드들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국산 다 빼고 그쪽 서방에서 넘어온 것들, 비싼 것들, 질 좋은 것들, 거기서 넘어온 것들 안 좋은 건 안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안 비싼 것도 안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에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생각하자니까 생각이 안 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겠죠. 명품도 저가로 때울 수가 있나요? 명품을 저가로 때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거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그냥 손대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1을 내는 건지 아니면 5를 내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리스크가 1이고 리턴이 5면은 무조건 해야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리스크가 5야. 리스크가 5야. 이런 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이 돼버려서 안 걸리면 상관없죠. 돈 벌면 장땡이다 하시는 분은 하시는 거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튼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나오면 안 된대요, 모델. 그런 소식이 있나요? 저는 문제가 돼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얼굴이 나온 거를 판매한 것도 많은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에르메스 샤넬백 같은 초고가 명품도 수요가 있나요? 수요가 있겠지만 이거는 거의 백화점에서 사입을 하는 거기, 백화점에서 떼다 파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바잉을 해서 온다든지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좀 안 좋은 루트로 조금 세금 좀 덜 내고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어 있죠. 버버리랑 구찌에서 메일 날라왔어요. 리모아도 날라옴. 그쵸? 버버리랑 구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리모아는 유명합니다. 리모아는 무조건 날라오고요. 소싱처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소싱처를 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소싱처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소싱처를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소싱처를 말씀드릴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출법인이 한 100억에 엑시트하면 그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 무료 특강에서 소싱처를 알려드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상품 등록 개수로 프로그램 비용이 책정되는 건가요?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비용이 막 기가 막히게 막 늘어나지는 않아요. 제 아까 전에 많이 냈을 때 100몇십까지 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비쌌을 때 얘기입니다. 아, 얼굴에 가려져서 텍스트가 안 보여. 아, 이제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사진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봤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소싱처를 잘 찾아가려면 어떻게 안목을 키우는지요? 안목이라기보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서 과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강의에서는 소싱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어, 도움되네요, 직원 고용 시점. 네, 이거는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중국 구매나 유럽, 미국 구매는 난이도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우문이지만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중국 구매된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유럽, 미국 구매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국어를 하면은 중국이 편해지는 건 맞는데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 유럽이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어 잘하면 중국 쪽이 편해지긴 한다. 명품 쪽이 객단가가 높아서 중국 쪽 대비 적게 팔아도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출 대비 많이 남는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중국 쪽은 그 마진율이 커요. 마진율이 큰데 대신 그이 객단가가 낮은 그런 스타일이고 명품 쪽은 객단가가 높은 대신에 마진율은 낮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또이또인데 일을 더 하는 쪽은 당연히 중국 쪽이겠죠. 왜냐면 많은 상품을 쳐내야 되니까. 근데 명품 쪽은 뭐 한두 개만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벌리니까 할 수가 있다. 어, 린치피는 반자동이 아니고 100% 자동이신가 보네요. 이 자동이라는 거는 따로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량 등록이랑 자동은 달라요. 자동은 뭐냐면요. 내가 명의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 10개 갖다 준 다음에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자동으로 돌려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냥 구매 대행을 해줘요. 근데 그런 업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왜? 그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 해줄까요? 안 해줘요. 해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탓이 아니라 사업자 탓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품을 올리게 되면 그 매출이 나겠냐고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자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이랑 다른 거예요. 대량 등록이라는. 저는 대량 등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양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가공해서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게 대량 등록이에요. 자동은 그거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죄송해요. 짜고 까먹네. 저가로 못 떼오는데 그럼 차익 발생은 어떻게 시키나요? 저가로 떼온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못 떼온다 이거는요. 사입을 말씀드린 거예요. 재고를 사오는 거랑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재고를 사오는 일이 아니라 구매 대행 영역, 어떻게 보면 리셀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강의에서는 소싱처 알려주시나요? 제 어둠의 소싱법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소싱처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시긴 한데 얘는 조금 괜찮은 소싱처들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지금 초보 단계가 벗어나셨을 때, 아, 나 욕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결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그 직원 얘기도 제가 사실 여기선 드리면 안 되는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도 요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여튼, 사업자를 10개 이상 내려면 한 사람 명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추가하시는지요? 세무사, 아니요.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를 50개, 100개 낼 수도 있습니다.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냐? 우리 집 플러스, 친가, 뭐, 어디, 친척, 친구,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걸 다 해도 10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비상조 오피스 쓰세요. 오피스. 비상조 오피스 쓰시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비상조 오피스가 비즈비즈라는 곳이거든요. 비즈비즈. 여기다가 연락하셔가지고 린치핀 소개로 왔다고 하면 싸게 해주세요. 네, 요쪽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나는 10개 내고 싶다. 그럼 10개 계약해가지고 하는 건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싼 데라서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 필요하시면 찾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구매된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 바로 시작 가능합니다. 네, 바로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뭐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시작했습니다. 유럽 구매 대행 소식처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풀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상품 중 제조가 유럽이랑 그렇지 않은 관보에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가격 세팅 프로그램 상으로 세팅을 각각 하시는 건가요? 프로그램 사용하는 문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편이고 여기서 꼼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저는 일단은 그런 쪽의 상품을 많이 파는 사이트를 찾겠죠. 사이트를 찾아서 이 사이트들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되는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무시해요. 무시. 어떻게 무시하냐? 공제가 되고 환급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올려요. 그리고 판매가 되죠? 그리고 알아보잖아요. 이 상품이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판매 취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합하는 것만 보내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쉽죠? 오늘 수신 강의 링크 부탁합니다. 이거는 제가 끝나고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제 카페에 다른 강의들도 다 있는데, 일단은 제 강의 중에 가장 저렴한 거는 지금 오늘 제가 링크 드릴 그 강의니까, 거기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사업자를 10개 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내와 해외 구대 포함인가요? 10개 내야 하는 이유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트래픽을 올리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구매 전환율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트래픽을 올려야 된다. 그럼 트래픽이 뭐예요? 내가 상품을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사람들이 많이 봐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보기 때문에 트래픽을 올리려면 상품을 많이 올려야 되고 상품을 많이 올리려면 사업자가 많아야 돼요. 왜? 사업자 하나당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픈 채팅방도 있나요?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만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그 링크를 아까 드리려고 했던 것들 요런 링크가 있는데요. 브랜드 구매 대행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강의 할인 이게 되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제 카페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가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링크 제가 보내드렸고, 유튜브 링크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오픈 채팅 링크는 제가 지금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제가 지금은 당장 못 만들 것 같고, 좀 이따가 한 5분 내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이 끝났으니까 오늘 강의는 특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들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나 하는 내용도 있었고, 조금 쉬워하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한 것 같은데, 여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았겠고, 예.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지금
지금 밤 8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제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매출 잘 나시길 저는 예, 기원합니다. 파이팅 하시고 네. 오늘 좋은 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